네, 안녕하세요. 지식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쓸데있는 말 공부, 이번 시간에는 열매에 관한 말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열매를 한자어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과와 실이 어떻게 다른가, 다 열매가 열매실인데 이걸 잠깐 보고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과실에서 시옷을 빼면 과일이 됩니다. 시옷이 탈락한 거예요. 발음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무시가 무가 됐잖아요. 야, 이게 과실이 과일이 되면서 소리만 달라진 게 아니라 뜻도 좀 변했어요. 과실은 잘 감이 안 잡힐지 모르지만 과일은 뭔지 잘 아시죠? 열매 중에, 식물 열매 중에 맛있는 거, 달콤하거나 새콤하거나 새콤달콤하거나 이게 다 과일이에요. 과실은 뜻이 좀 더 넓습니다. 자, 과일이 과실에서 왔다고 했죠. 열매과 열매실 두 개 만났는데 열매? 같은 열매가 아니죠. 자, 먼저 과를 보면요. 글자 형태가 그렇게 생겼어요. 나무 위에 커다란 열매가 달린 모습이죠. 그 여기 쉽게 과일이라는 뜻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열매는 굉장히 품이 넓은 개념이에요. 어떤 식물이든지 열매를 맺죠. 그 중에 일부가 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일 나무들을 키우는 것이 과수원이 된 거고, 글쎄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굳이 따먹은 이유도 그것이 맛있어 보였을 거예요. 과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과가 들어간 말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중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말도 있을 거예요. 먼저 약과. 약과하고 과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쌀이나 밀 같은 곡식도 넓게 보면 열매의 일종이니까 이따금 과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이 약과라는 게 크기도 만만하죠. 먹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면 다행이다.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 여기도 과일이 들어있어요. 이 과자는 열매 과자하고 조금 다른데 사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단맛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물론 꿀 같은 것도 있었겠지만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에서 단맛을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과당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과당.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열매 과자가 조금 더 품이 넓게 쓰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결과.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글자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그 맺은 열매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대개는 비유적으로 쓰이죠. 자,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효과. 어떤 일을 해서 결실을 이뤘다. 그러면 그게 성과예요. 그 성과에 따라서 돈을 주면 성과급이 되겠죠. 그럼 전투에서 얻은 성과는 뭐예요? 전과죠. 자, 여러분 자주 쓰시는 말 중에 인과라는 것도 있어요. 인과. 글자 그대로 원인과 결과 같이 묶은 말이죠. 원래는 이 말이 불가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과연이란 말에도 열매 과자가 들어 있습니다. 왜? 과연 왜 그럴까? 문자 그대로 풀면은 결과가 그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가 그러하다. 자, 이제 열매실로 넘어갑니다. 열매과 열매실이지만 두 열매가 조금은 달라요. 이 실의 원래 뜻은 글자를 보면 집 안에 끈으로 꿰n 많은 동전이 가득하다, 들어찼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실속 있다, 튼실하다, 실답다, 알차다
이런 뜻으로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것이 나중에 씨가 잘 여문 열매라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된 거예요. 이런 원초적 의미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말이 내실, 안이 꽉 찼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비실은 뭘까요? 안일 비자, 속이 들어차지 않았다. 비실비실한 보리 열매, 쌀, 나달이 비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는 주로 과일을 뜻합니다. 나무 위에 열매가 크죠? 주로 과일이에요. 자, 실도 열매라고 했는데 과일은 열매의 부분 집합이에요. 수많은 열매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 과일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과일은 열매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열매는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는 과일처럼 먹는 것도 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는 거들떠보더라도 가져와서 식용이 아니라 약용으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한테 유용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용이나 약용이나 하여튼 인간한테 유용한 것은 다 유실수예요. 근데 이 실이 들어간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안 쓰는 말이긴 해요. 근데 어감이 아주 예뻐서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매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실. 자, 장아찌도 담그고 여러 가지 약용으로든 식용으로든 많이 먹죠. 자, 그리고 소나무 열매, 보통 솔방울이라고 하는데 송실, 소나무 씨란 뜻이에요. 열매이면서 씨라는 거죠. 연꽃 열매를 연밥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로는 연실이라고 해요. 연실. 예쁘죠? 그리고 쪽이 한자로 남인데 남실, 열매가 남실이에요. 그리고 찔레나무 열매는 영실이라고 합니다. 영실 하면은 장영실이 생각나는데 거기도 실이 들어있어요. 영특하고 실속 있다, 튼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영실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름하고 실제가 아주 일치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친아버지를 한자어로 실부라고 해요. 친형은 실형이고요. 친아우, 실제라고 합니다. 어떤 서류나 법률 용어로 많이 써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열매 실자가 들어간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이자 씨일 때가 많아요. 실은. 그래서 이 실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씨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실은 열매이자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한테는 생존의 결과이자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쓰일 때는 품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되는 거예요. 실하다는 말이 그렇고, 물론 사람이 아닌 경우도 쓰지만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 중에 착실하다, 건실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톡실하다, 종교적인 용어까지 많이 쓰죠. 전부 실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이런 실 계열의 자질들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하게 되고, 부실한 사람이 되고, 사물로 넘어가서는 부실 기업이 되고,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구실이란 말이 있어요. 구실. 입구자 쓴. 즉, 입에 달린 열매란 뜻인데 실속 없고 허울뿐인 것이 구실이죠. 말뿐인 행위라는 거예요. 반대가 행실입니다. 구실의 반대가 행실이에요. 자, 행위하고 행동하고 실제가 똑같다. 즉 몸을 써서 직접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바람직한 거죠. 자,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으면, 실상이 없으면 유명무실입니다. 반대로 두 가지가 딱 들어맞으면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 명실상부 또는 명실공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실이 들어간 말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재미있는 말이 실속이에요. 실속. 실은 한자어고 속은 토박이 말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그걸 붙여서
의미를 강조한 말이 되겠죠. 이 속, 실 속에 들어있는 속의 반대는 겉이에요. 속과 겉. 자,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서로 쌍이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실없는 사람을 속 없는 사람, 속이 빈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속빈 광정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반대로 속이 꽉 들어찬 사람, 이 실속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속이 꽉 찬 말, 참말이 되는 거예요. 속이 들어차지 않은, 내용 없는, 허울 뿌린 말이 빈 말이에요. 빈 말은 곧 거짓말이 되죠. 왜 거짓말일까요? 거짓은 속의 반대인 겉에서 나온 말이에요. 겉에서 거죽이 나오고 가죽이 나오고 거짓이 나온 거예요. 속이 빈 말은 겉만 있는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알곡이든 나무든 혹은 사람이든 속이 비지 않고 꽉 들어찼을 때, 즉 참이 됐을 때 그것이 곧 진실을 낳는다. 이런 의미를 전해주는 글자가 실이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